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팀입니다. 오늘은 뷰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과 뷰노가 아주 치열한 시소 게임을 하고 있죠. 루닛이 1차 상승을 마친 이후에 이제 유상증자에 들어가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사이에 뷰노가 새로운 또 의료 AI 시장의 강자로 시장에 떠오르면서 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뷰노에게는 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지, 뷰노도 누니처럼 텐베거로 갈 수 있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고 같이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가격은 46,00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죠. 네, 25,000원대에서 치고 올라와서 전고점 69,000원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결국은 이 박스권의 중간을 돌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걸 돌파를 하면 전고점인 6만원에 도전할 것 같다는 그러한 모습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MACD도 플러스를 치고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도 5,500원으로 1조 7천억까지는 1조 전 7천억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 위에 1조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매력 포인트를 지적해 볼 수 있네요. 특히 최근에 이제 이 뷰노에서 IR을 했죠. IR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나오셨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IR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모인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을 다 홀려놨다 이럴 정도로 아주 IR을 잘 하면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IR 이후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확실히 보이죠. 네, IR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의사 선생님들이 관련된 것들은 믿음과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똑똑하고 정확한 IR, 무슨 가장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IR은 안 되지만 같은 가격이라도 포장을 이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그 회사의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경영 능력이라고 봐야죠. 지금 우리가 AI 기업 또는 언디바이스 AI, 다양한 AI 쪽의 관련 기업들이 시장에서 크게 호응을 받고 어느 게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의료 AI 기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진단을 하거나 이제 예후를 측정해주고 또 의사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기기를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IT 기술과 또 세계적으로 가장 의료 데이터가 축적이 잘 된 나라 중에 1번이 일본과 한국이죠. 이러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서 나타날 수 있는 피는 꽃은 분명히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글로벌 의사 선생님들에게 한국의 IT에 대한 그 선입견이라는 게 있죠. 쟤들은 뭔가를 잘해. 이러한 선입견들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영문으로 된, 영어로 된 그런 언어나 기기나 제품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딱 써서 붙여놓고 뭐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공부하는데 또 도로함이 타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카페 친구들이나 스터디 모임 친구들에게 정리해서 기록해라. 계속 거기에 업데이트를 해라. 주식은 축적의 역사이다. 아날로그의 싸움이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죠. 자,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많은 단어들, 영어 단어들, 그리고 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서 써 붙여놓고 공부를 하셔라. 동사는 국내 의료 IT 분야의 딥러닝을 도입해 실제 상용화를 이뤄낸 시장 개척자 중에 하나이다. 2018년 국내 1호 인공지능 의료기구인 뷰노 메드본 에이지를 시장에 선보이며 우리나라 인공지능 의료기 시장을 개척했다. 네, 굉장히 벤처에서 시작한 거죠. 동사는 독보적인 딥러닝 기술을 토대로 생체 신호, 의료 영상, 엑스레이나 CT, MRI, 안저 영상 등 광범위한 의료 데이터를 확수 및 분석하고 진단해서 예후와 예측을 아우르는 의료 전 분야 혁신을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안저 영상, 우리 눈의 그 뒷면에 있는 다양한 3D로 봐야 될 것들까지 다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이 네 가지입니다. 주요 제품. 이 부분을 외우지 않으면 동사는 공부를 하나만 해 돌아오면 다 버리죠. 자, 안저 영상에서 12개 비정상 소견을 탐지하는 뷰노 메디펀더스 AI.
메디펀더스 AI는 안저 영상을 해서 비정상 소견을 탐지내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다. 흉부 CT 내 폐결절 탐지, 그럼 뷰노 렁 CT AI, 렁이 폐니까 폐결절은 렁이 붙는 거죠. 또한 흉부 엑스레이 영상 기반 5가지 주요 소견을 제시하는 뷰노 메디 체스트 X, 가슴을 찍는 거죠. 네. 다음에 심전도를 측정하고 기록하고 부정맥을 분석하는 하티브 P30. 이 하티브가 하트, 심장을 이해하니까 심전도 측정, 부정맥 분석. 서로 어느 정도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기계 소프트웨어 이름에서 뭘 하는지를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있다.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 위에 동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뷰노 메드 딥카스. 딥카스. 이 단어를 모르면 뷰노는 공부 하나만 하죠. 딥카스. 심정지 위험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딥카스. 이 단어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뷰노 메드 딥카스. 또한 입원 환자의 기본적인 생체 활력 징후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환자 20시간 내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제시하는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제시하는 뷰노 메디티카스와 같은 예측 제품군이 동사의 핵심 주력 상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사 연구 개발을 통해 축적된 지식 재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술 이전 계약도 동사의 먹거리 중에 하나이다. 동사는 제품을 의료기관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엑스레이와 같은 의료 정비나 의료 영상 처리 PACS에 탑재하여 제공하는 방식 모두를 채택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엑스레이와 같은 의료 장비나 영상 처리 장비에 탑승해서 소프트웨어를 같이 인베디드 시켜서 거기서 발생하는 건건이 돈을 받는 케이스. 사업의 형태에 따라 병원을 대상하는 B2H, 의료장비 제조사를 통한 B2B, 그리고 일반 소비자는 B2C 모두를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FDA는 현재 사용 중인 진단 방법 대비 효과적인 진단을 제공할 수 있는 임상 증거를 보여주는 혁신 기술에 대해서 혁신 의료기기 제도, 지정제도, 미국의 혁신 의료기기 지정제도 BDD, 이 단어를 모르면 또 공부 하나만 안 하죠. 미국의 혁신 의료기기를 지정해주는 제도가 BDD다. Breakthrough Device Designation. 뷰노 메드 딥카스의 경우 2023년 6월 국내 의료 인공지능 의료기 최초로 미국 FDA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됨에 따라 미국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FDA 혁신 의료기로 지정이 됐죠. 네. Breakthrough Device Designation, BDD에 지정이 됐다는 거죠. 네. 이렇게 지정이 돼야 동사가 미국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뚫어야 유럽을 뚫고 다른 나라를 뚫을 수 있는 거죠. BDD, 혁신 의료기 지정 제도 꼭 기억을 하시고 동사의 카스, 심정지 상황을 체크하는 딥카스가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앞에 많은 딥카스가 국내 종합병원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딥카스 국내 종합병원 침투 속도와 때로 2026년 단기 수익이 304원으로 예상이 될 정도로 높은 실적 상승률이 기록이 예상이 되고 있다. 동사는 2026년 지금까지 마이너스인데 2026년에는 24, 25 한 3년 남았네요. 3분기 매출액은 36억 원으로 추정치를 부합하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1억 원, 그러나 적자폭은 감소하고 있다. 11월 기준 침투된 종합병원 수는 55개 이상이며 상급병원 11개로 되는데 연내 65개 내로 침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가이던스 60개를 상회하는 그러한 수준이죠. 65개니까. 11월 매출은 10.5억, 총 57개 병상, 상급병원 11개, 사용 병상 수 5,357개로 추정이 되고 있다. 동일한 병상 침투를 가정하면 12월에는 60억의 종합병원, 상급병원은 12개, 사용 병상 수는 6,099개, 5,357개에서 6,099개, 매출은 10억에서 월 12억까지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그다음 상승 각도가 더욱 가팔라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사의 4분기 매출도 44억으로 기존 대비 상향되고 있다. 딥카스 32억 원, 진단 12억 원. 24년 대리점 비중 감소로 지급 수수료가 일단 감소한 게 영향을 미치죠. 미국 딥카스 임상 비용을 포함해서 2024년 영업이익 비용 258억이 추정되고 24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다. 내년 3분기부터. 현재 현금 자산 114억을 가지고 있고 차입 45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다. 4분기가 125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필요성은 없다. 루니처럼 유상증자 두드려 맞을 가능성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는 거죠. 자, 미국 CPT 코드가 핵심이다. 이 CPT 코드가 부여가 돼야 의료보험이 됐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죠. 각 의료 서비스는 모두 숫자로 되는 코드가 있는데 이게 커버가 되는지 의료보험이 결국 의료보험으로 코드가 나와야 의료보험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미국의 딥카스, 딥브레인 관련 밸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핵심인 메디케어 CPT 코드 등록에 있다. 따라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 CPT 코드가 돼야만 등록이 돼야만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딥카스는 FDA 의료 혁신기기 지정으로 CPT 코드 등재 가능성이 높다. 11월 미 임상 개시 및 2024년 3분기 승인이 목표가 되고 있다.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되면 CPT 코드 등재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돼야만 의료보험으로 등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비즈 AI라는 회사가 뇌졸중 AI에 관련 알람 서비스 코드 등재가 된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죠. 자, 미국의 비즈 AI사의 컨텍시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AI 의료기기가 메드케어 같은 노인 의료보험을 적용받는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다. 비즈 AI사의 컨텍시티는 2020년 미국 보험청 CMS의 신기술 추가 지불 보상 NTAP 제도를 통해 수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컨텍시티는 대혈관 폐색이 의심되는 환자를 분류해 뇌졸중 의심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AI 의료 소프트웨어였다는 거죠. 반면 국내에서는 AI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 코드가 그동안 없었죠. 그러나 JLK가 처음으로 등록이 되면서 의료보험에 대한 보험 코드, 국내 AI 의료기구의 신기원을 이루면서 JLK가 상당히 또 주가가 오르다 좀 쉬어가는데 뷰노와 동사의 실력은 있어 보이니까 향후에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CPT 코드 부여가 가능할 거다. 이게 시장에서 그날 IR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한 딥브레인 알츠하이머 뇌 MRI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미국 PT 공보험 확대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컴택트리스라는 회사에서 뇌 MRI가 코드에 등재된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알츠하이머 뇌에 관한 영상 의료기기 회사도 CPT 부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렇죠. PT 공보험 확대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IR에서 회사 실적도 좀 좋은 것도 있지만 결국 미국 시장을 뚫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정을 크게 애널리스트와 매니저들에게 IR대에서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동사가 지금 불타오르는 모습의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루닉과 뷰노 누가 더 낫냐 이러한 싸움이 이제 비교하는 것들이 많은 자료도 실리고 뉴스도 실렸는데 그걸 요약해 보면 루닛은 3분기 유독 매출이 부진했다. 일본 파트너사인 후지필름이 실적이 X였다는 거죠. 개판이었다는 거죠. 뷰노는 100% 직판 중인 뷰노메드 딥카스 덱의 매출이 쑥 올라갔다. 직판을 하고 있네요. 뷰노는 미 진출 시 파트너링에 대한 직판 비율 하락이 전망된다. 미국에서 이제 판매가 늘어나면 딥카스에 대해서는 파트너를 갖는 게 낫죠.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또 뽑아서 직판하면 이익은 있지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마케팅하기 어려우니까 파트너링을 찾는 것 같아요. 미국을 들어갈 때. 지금 일본은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루닉과 뷰노가 3분기 희비가 엇갈린 실적을 내놨다. 여기에 매출 발생 구조에 따른 차이도 일부 반영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루닛의 경우
최대 실적을 냈던 파트너사의 판매 부진, 후지필름이죠. 매출에 타격을 줬다. 반면 뷰노는 직방 중인 애우 예측 솔루션, 뷰노 매드 딥카스의 턱을 톡톡이 봤다. 서로 이제 판매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차이가 있었다. 자, 첫 번째 루닛부터 한번 봅시다. 루닛은 올해 3분기째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1분기 110억 원, 2분기 50억 원, 3분기 33억 원으로 분기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올해 1분기는 지난해 연매출 139억원과 맞먹는 수준의 분기 매출을 기록해서 그 뒤에 쪼그라드는 부분을 충분히 커버가 됐지만 트렌드상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올해 3분기 유독 루닛의 분기 매출이 부진했던 이유는 파트너사인 일본의 후지필름의 실적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루닛 관계자는 파트너사인 후지필름의 판매가 더뎠던 게 악영향을 끼쳤다. 후지필름은 대체 루닛에 무슨 상품을 팔았느냐? 2021년 8월 폐 이상 소경 진단 보조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CXR MCA 일본 후생 노동성 산하의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 PMDA 인허가를 획득한 후 해당 솔루션의 일본 판매를 책임진 회사가 바로 후지필름이었다. 폐 이상 소경 관련 소프트웨어를 후지필름이 팔다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후지필름은 가장 큰 매출을 냈던 파트너사로 올해 3분기 루닛 매출 비중이 43.3%를 차지할 정도로 한 회사에 크게 의존하는 판매 전략을 썼던 것 같아요. 루닛의 매출은 주로 벤더 판매업자를 통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루닛의 파트너사는 후지필름에도 GE 헬스케어, 필립스, 홀로직 이런 글로벌 시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닛이 파트너를 통해 창출하는 매출은 판매형과 구독형 두 가지가 있죠. 판매형은 파트너사의 장비에 루닛 인사이트를 탑재해 한 대당 일정한 가격을 지불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GE 헬스케어와 필립스 등은 의료 영상 촬영 장비와 루닛 인사이트를 연동한 패키지 제품을 판매 중에 있다. 오펙스는 이제 뭡니까? 구독형이죠. 장비 의료 영상 정손 시스템에 루닛 인사이트를 연동해 판독될 때마다 과금받는 방식이다. 의료 영상 한 장씩 활용 때마다 건당 수수료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판매형 카펙스와 그 다음에 뭡니까? 네, 구독형 오펙스의 비율은 각 계약 관계에 따라 다르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뭔가를 몇 대 몇으로 나누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따라서 지금은 상당히 한 회사, 일본의 한 회사에 연결돼서 매출이 50% 가까이 나는데 거기서 뭔가 삐그덕거리면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좀 세밀하게 지켜봐야 되는 게 루닛의 모습인 거죠. 따라서 루닛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죠. 이 중에 204억을 해외 직원 채용에 직판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어느 회사의 목줄이 끌려가는 모습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직판과 그 다음에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겸용해서 아마 직판 비율을 늘리고자 하는 게 루닛의 전략인데 그 사이에 좀 삐그덕거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또 개선이 될 것이냐가 향후 가장 큰 루닛을 보는 핵심 키포인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뷰노는 100% 직판 중인 뷰노메드 딥카스 덕에 매출이 쑥 올라갔다. 뷰노의 경우 지난 8월 뷰노메드 딥카스가 비급여 시장에 진입하면서 매출이 순조롭게 올라가고 있다. 올해 1분기 18억, 2분기 30억, 3분기 36억. 루닛과 반대로 분기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거죠. 3분기 누적으로 매출이 83억으로 지난해 연매출 83억과 3분기 만에 초과할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성장은 뷰노메드 딥카스 덕이 컸다. 올해 3분기 뷰노메드 딥카스의 누적 매출은 57억 원으로 지난해 구복보다도 훨씬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IR이 그냥 뻥 튀겼던 것 같아요. 뻥 튀겼다기보다는 아주 강력하게 매력을 어필한 것 같습니다. 뷰노메드 딥카스의 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68.6%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회사이다. 그렇죠? 따라서 뷰노는 해외 진출을 통해서 컴톤 점프를 노리겠다.
뷰노는 올해 3분기 기준 내수 비중이 93.2%에 이른 업체이다. 오, 내수가 세네요. 그렇다면 해외로 간다면 여기에 대한 미래 성장력이 담보가 되는 거죠. 물론 직판을 하느냐 에이전트를 쏘느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도 이렇게 큰 성장력이 보인다면 해외 시장을 뚫고 간다면 상당히 구조적 변동이 생길 수 있다. 해외 진출에는 직판 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좀 떨궈야 되죠. 너무 직판을 고집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네. 지난달 AI 기반 뇌 정량화 의료기는 뷰노 매드 딥브레인이 FDA 의료기 인증을 획득했다. 뷰노 매드 딥카스 심정지 상태를 예측해주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6월 FDA 혁신 의료기기 BDD로 심사를 기간을 받으면서 혁신 의료기기 지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BDD를 받으면 상당히 뭔가 좀 편리한 그런 면들이 FDA 인허가 절차를 밟는데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뷰노는 딥캅스 이외에도 흉부 CT 판독 솔루션 롱 CT AI, 롱폐 관련 FDA 인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미국 법인을 통해 현지에 빠르게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다양하게 하나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쌓이니까 다른 것도 BDD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FDA 신청을 하는 거죠. 자, 뷰노의 영업이익을 한번 봅시다. 올해 매출액 127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5억, 24년은 231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9억. 그러니까 23년 145억 마이너스 39억인데 반해서 누인 한번 봅시다. 24년 마이너스가 300억, 내년엔 25년은 230억. 그렇죠? 영업이익이 내년에 350억, 그내년에 270억, 올해는 360억. 올해 360억에 350억. 마이너스가 얘는 반대로 올해는 영업이익이 145억, 39억. 네, 거의 영업이익의 속도, BEP를 추종하는 속도가 뷰노가 훨씬 더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루닛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지금 46,000원대까지 올랐다. 전곡점 69,000원에 도전을 한다. 그 전에 6만원대에 도전을 할 거로 보이는데 박스권의 중간을 지나고 있다. 그렇죠? 네, 46,000원, 5만원을 지나면 6만원까지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가총액은 5,500억, 일단 7,000억, 그 다음에 1조에 도전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언니는 누닉과 뷰노, 특히 뷰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관심 종목을 찾고 싶은 분도, 찾고 계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닉과 뷰노, 그 중에서 뷰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국내 매출액이 90%, 이제 해외로 가는 거죠. 해외에서 실력을 가지고 충분히 미국 시장을 뚫을 수 있는 그 가능성, 이 부분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 IR의 핵심이다. 실력도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들에게 먹혀 들어가면서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AI가 가장 잘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탑에 갈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영상 의료기기 AI다. 이 제품인 거죠. 소프트웨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우상향 고래이다. 아주 비꼬리는 아니지만 중간급의 고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